이 키샷 8 버전이 나왔을 때 이 스플래시 이미지로 이런 거 이렇게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우리도 아, 저건 어떻게 했겠구나 라는 게 얼추 이해가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파란색 불빛이 나오고 있고 바닥에 이렇게 둥근 이런 그 동심원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프로젝션 라이트, 스팟 라이트의 프로젝션 기능을 이용한 것이겠구나. 이쪽도 마찬가지 뭔가 이 프로젝션 기능을 이용했겠구나.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들이 밝게 떨어지는 이유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활성화해서 반사광이 여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빛은 뭐 그냥 일반 스팟 라이트구나. 이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빛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빛나는 거는 블룸 효과를 주어서 이렇게 보인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색종이 같은 거 있죠, 여기. 이 색종이 같은 건 어떻게 표현했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하면 이제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어요. 이제 그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키샷 실행하고 그 다음 이 토끼를 하나 집어넣고요. 그런데 이 토끼가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토끼를 좀 사이즈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Move Selection, Scale 쫙 늘리고 Snap to Ground. 이렇게 해도 사실 되게 작아요. 작은 거예요. 라이노에서 확인해 보면 이게 지금 18mm, 그러니까 2cm 같이 안 되는 거여서, 자, 여기 더블 클릭하고 페인트로 주고 화이트. 그래서 오케이. 저번 시간에 봤다시피 바닥에 그라운드만 있는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약간 이 뭔가 이렇게 사각형이 보이죠? 그건 엔바이로먼트에서 이 그라운드 사이즈가 너무 작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사이즈 늘려주면 없어져요. 일반 그냥 만들어져 있는 그라운드에는 빛이 들이우지를 못해요. 한번 해볼게요. 에디트, 에드 지오메트리, 그 다음 스피어 하나 만들고 여기 위에다가 두죠. 그 다음에 이 토끼가 조금 더 뒤로 와주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너무 작으니까 엔바이로먼트에서 환경 사이즈를 늘려줍니다. 1500mm니까 그래도 1.5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환경을 다시 0. 어둡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조명이 될 파트에 그 라이트에 스팟 라이트를 줘보죠. 네, 스팟 라이트를 주면은 분명히 개체는 지금 빛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 스팟 라이트가 바닥에 안 드리워지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add ground plane이라고 플레인이 하나가 더 있어야만, 또는 3차원 개체가 있어야만 이 빛이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 빔 앵글을 좀 줄여줄게요. 한 70도로 줄이고, 그러면 이렇게 넓게 퍼졌을 때 없었던 이 동그란 그 빛의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펄업는 이 빛의 중앙에서부터 바깥쪽까지의 얼마나 약해지는 정도죠. 그 다음에 이 라이트를 하나 듀플리케이트 해서 옆으로 보내고 이렇게 돌려주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빛을 때리는 게 되겠죠. 여기 첫 번째 요 스피어를 듀플리케이트 해서 반대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주면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위에서 한번, 그 다음에 양쪽 측사의 광, 그러니까 45도에서 이렇게 때리는 빛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 1번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하고 이제 텍스처에다가 일단 컬러를 블루 컬러로 바꿔봐요. 그래서 파란색 빛, 여기 이제 파란색 빛이죠. 그런데 이제 텍스처에다가 이제 별도의 이 패턴을 더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럼 여기 텍스처에
텍스처는 이미지를 써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텍스처 맵을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텍스처 중에서 첫 번째 셀룰러를 한번 써볼게요. 지금은 잘 표시가 안 나죠. 근데 컬러 1번은 블랙으로 두고 컬러 2번을 다시 블루로 바꿔줍니다. 그래도 아직 티가 잘 안 나죠? 그 다음에 여기 콘트라스트를 높여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약간씩 표시가 돼요. 그 다음 스케일을 줄여요. 스케일을 줄이니까 이제 이 셀룰러 패턴이 나타납니다. 파란색 불빛이기 때문에 파워를 좀 더 높여주면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콘트라스트 높이고, 그 다음 쉐입 1번과 레벨,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은 이 셀룰러 패턴의 어떤 느낌들이 변해 갑니다. 그래서 레벨도 좀 높여보면 조금 더 다른 느낌이 나죠. 잘 안 보이니까 더 파워를 세게. 그 다음 또 여기 맨 밑에 보면 노이즈라고 있어요. 그 노이즈가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또 일렁일렁하는 이런 느낌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위에서 내려 쬐는 빛이 너무 센 것 같으니까 그걸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쪽에서 오는 빛, 여기도 스피어 3번이겠죠? 스피어 3번에 텍스처에다가 이번에는 이미지 텍스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곳들에서 빛의 패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심원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둥근, 그 다음에 이걸 5로 주고, 그 다음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F, 제자리 복사,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지금 이게 안쪽에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 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계별로 만들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 기능이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죠? 네, 블렌드 옵션에서 스무스 스텝 한 4번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복사를 해서 지금 또 포토샵을 키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블랙을 하나 만들고 그걸 뒤로 보내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현재 블랙인데 그걸 화이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두꺼워도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요걸 그냥 잠시만요. 네, 요걸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스크린샷을 잡아서 저장,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이걸 그냥 JPG로 저장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그 이미지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이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블랙은 어차피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의 부분만 이 빛이 돼서 나타나게 되죠. 현재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반복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드를 크게, 아주 크게, 지금 30mm인데 70, 그 다음에 리피트를 빼버리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되겠죠. 더 커져야 돼요, 지금.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요 빛의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 이 빛의 컬러를 블렌드 윗 컬러로 해서 여기를 선명한 오렌지나 옐로우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제 또 이런 느낌이 나죠. 자, 근데 이 빛이 너무 선명해요, 바닥 패턴이. 그렇다면 여기 요 3번 라이트의 레디우스 값을 높여주면 점점 흐려지겠죠. 3, 4, 요 정도 느낌. 자, 그 다음
지금 이쪽 파란색 빛이 너무 약하죠. 그럼 레이어 1번에 이걸 다시 2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이 빛의 그 퍼짐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다음 이제 라이트가 만들어졌으니까 배경을 완전 어둡게 만들겠습니다. 주변에 빛이 없어요. 자, 이 상황에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라이트의 빔을. 그렇게 하려면 다시 환경을 조금 밝게 하고 에디트 애드 지오메트리에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그 큐브를 여기에다가 가둬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개체가 이 큐브에 들어가게끔. 그리고 우리 여기 재질 중에 스캐터링 미디움, 그러니까 흩뿌리는 재질, 포그, 베이직이 있고 텍스처가 있죠. 뭐 베이직으로 줍니다. 그 다음 이 육면체가 바닥에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이런 좀 효과가 이상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바닥의 밑으로 빼버리든지 아니면 바닥보다 살짝 띄우든지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이 포그의 밀도와 그 투명도를 조절해 줘야 돼요. 그럼 더블 클릭하면 현재 스캐터링 미디움의 트랜스미션이 트랜스미션이 전송이죠. 그러니까 트랜스페런시 디스턴스를 투명도의 거리를 1000 정도면 약간 안개 낀 것처럼 보이는데 투명도 거리를 한 1500 정도로 높여주고 그럼 이제 얘가 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덴서티를 밀도를 팍 높여주면 먼지 입자의 밀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밀도를 굉장히 높게 하고 대신에 이 트랜스페런시 디스턴스를 더 늘려주게 되면 아주 투명한 입자가 35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투명한 입자가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엔바이로먼트에서 이 배경을 브라이트를 0으로 바꾸고 그다음 이제 여기 너무 어둡죠? 그러니까 라이팅에 가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켜준다. 그러면 다시 여기가 밝아지죠. 일루미네이션 바운스를 3으로 높여요. 그러면 빛들이 튕겨서 여기가 더 밝아지겠죠. 레이 바운스 값도 조금 더 높여주면은 조금씩 더 밝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육면체를 다시 더블 클릭을 해보면 멀티플 스캐터링과 어드밴스드 옵션이 있어요. 이 멀티플 스캐터링을 하면은 이 빛이 먼지들에 부딪혀서 사실은 여기도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멀티플을 하면은 이 나머지 이런 영역들까지도 여기서 나온 빛이 먼지에 부딪혀서 튕겨서 나가는, 그러니까 확산되는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밝혀주게 됩니다. 근데 이건 꺼주는 게 더 느낌이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미지처럼 더 선명하게 빛들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느낌이 만들어지려면 덴서티를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60으로 높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게 어두워지죠. 대신에 이 투명도도 만으로 이렇게 높여주면 입자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럼 이제 기다리면 이 노이즈처럼 보이는 것들이 렌더링을 걸었을 때 최종적으로는 이 부드럽게 보이게 될 것이다. 더 높여야 되겠다. 15,000. 네. 그 다음 이 먼지가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약간 어두워지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 여기 큐브 말고 이 스피어의 3번 이 조명도 한 180으로 높이고 한 250 높여주고 그 다음에 레디우스도 조금 더 넓혀서 너무 넓히면 안 보이네요. 7 정도에서 이 동심원 느낌이 살게. 그 다음 저 파란색 조명도 지금보다 좀 더, 그 다음에
1번 조명을 지금보다 위로 자 올려주고 이제 조금 기다려 보면은 디노이즈 한번 걸어 볼까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디노이즈를 딱 걸면 이제 이렇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스캐터링 미디움 연산은 입자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이 레빗 요거를 완전 화이트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위쪽에서 때리는 빛이 좀 약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요걸 10에서 50 네. 50은 조금 더 센가요? 그럼 40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빛을 맞춰놔요. 그 다음 이미지에 가서 노출 값으로 오히려 이 전체의 느낌을 더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가 사라지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덴서티를 너무 높이지 말고 20 정도 그 다음 이미지에서 다시 노출을 보정을 봐주고요. 그 다음에 요 디스턴스도 15,000 말고 10,000 정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흩날리는 이 입자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그걸 위해서는 잠시 이 큐브를 잠깐 가려 놓고요. 그다음 엔바이로먼트를 살짝 보이게 해놓고 진행합니다. 자, 에디트, 애드 지오메트리 스피어 하나 만들어서 그 스피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싸게 해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걸 더블 클릭하고 머터리얼 그래프로 갑니다. 그 다음 그럼 이 스피어에 지오메트리가 있죠. 이 지오메트리에다가 노드 지오메트리에 이 플레이크를 만들어줘요. 그럼 그 플레이크를 여기다가 연결합니다. 아직은 별 변화가 없죠. 그래서 플레이크를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가 일단 5mm 정도 놓고 덴서티 1mm에 0.5개 그 다음에 플레이크의 리미트 폴리곤의 수예요. 그러니까 0.05 밀리언 그러니까 100만을 공 2개를 빼면 100만 개, 10만 개, 5만 개, 5만 개의 폴리곤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타입은 플레이크고 그 다음에 플레이크의 쉐입은 스피어가 아니라 스퀘어입니다. 그 다음 그럼 스퀘어의 사이즈가 5mm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좀 크지 싶은데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 Execute Geometry 노드를 하면 이렇게 그 구체가 이런 플레이크로 가득 채워져요. 크죠? 자, 사이즈 5 해서 그러면 이렇게 아주 작은 입자들이 촤촤촤 이렇게 펼쳐진다. 그 다음에 사이즈의 바리에이션을 주면 큰 것과 작은 것들이 막 뒤섞이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처를 주죠. 그 텍스처를 컬러 그라디언트 무지개를 주고 그 무지개의 색상을 한번 바꿔보죠. 이게 네, 지금 잠시만요. 이거 현재 이게 덴서티 텍스처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서피스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서피스에 안 들어가네요. 그렇다면 이거 잠깐 끄고 여기에 프로퍼티에 보면은 그라운드 말고 요게 네, 이 스피어가 잡혀야 돼요. 이 스피어가 컬러가 지금 파란색 한 종류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시퍼렇게만 보입니다. 그럼 컬러에다가 텍스처 컬러 그라데이션을 주면은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컬러 그라데이션을 몇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빨강, 그 다음 여기는 노랑, 또 여기는 파랑, 또 여기는 보라, 그 다음 여기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보세요. 현재는 카메라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이렇게 나눠서 컬러들이 들어가 버리죠. 이게 좋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그라디언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컬러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는데 현재 이 텍스처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이 텍스처 그라디언트 타입을 바꿔보는 것도 느낌이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실린더에다 넣으면 이런 느낌, 다이아몬드, 각도, 이게 가장 지금 우리가 원하는 느낌이랑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다음 스케일을 좀 더 이렇게 줄이면 이쪽이 좀 색깔이 좀 빠져 보이는데 인버트 해볼까요? 너무 빨갛죠. 이 정도 느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근데 현재 그 흩날리는 이 색종이가 조금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다시 머터리얼 그래프에 가서 여기 지오메트리의 플레이크의 리밋을 0.4 20% 줄이고 이렇게 다시 이그제큐트에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 이그제큐트가 있냐면 플레이크 리미트를 만약에 우리가 그냥 못 모르고 여기를 10으로 눌러요. 그러면은 폴리곤이 1000만 개까지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키샷이 웬만하면 다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기 전에 한번 좀 살펴보라고 이렇게 재연산 기능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게 아닐까 싶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씬에서 가려놨던 큐브를 켜요. 그 다음에 엔바이로먼트에서 브라이트를 다시 0으로 만들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기다리면은 코앞에 붙은 거는 역시 그래도 플레이크가 좀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이 플레이크가 이 코앞을 안 가리게 하려면은 아마 이 더미를 한 요 정도까지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사실 이제 이쪽 부분들도 지금 여기서 나오는 빛들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저것들을 혹시 좀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팟, 빔 앵글 다 괜찮고 또 두 번째 라이트 콘스탄트는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어디서 설명을 했었죠? 네네, 여기 큐브, 이 큐브에서 멀티플 스캐터링이 안 들어가 있는데 또 일단 일부분은 요 빛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앞쪽에서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앞쪽에서 이 색종이들을 비춰주는 빛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 스피어 1번을 하나 더 듀플리케이트 해서 의도적으로 이 밑에서 위쪽으로 살짝 이 빛을 만들어 주는데 그 빛의 강도를 적당하게 낮춰주게 되면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뷰에 라이트 소스를 없애고, 그래도 색종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색종이 자, 우리가 이제 세팅을 안 한 게 얘는 지워버리고 서피스에 디퓨즈, 지금 현재 디퓨즈로 되어 있죠? 만약에 이 디퓨즈가 페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이 색종이들이 또 각각이 또 페인트가 되면서 이 난반사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 또 리플렉션 굴절률을 높여주면 더 반짝반짝해지는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 러프니스는 그냥 두고요. 그 다음 재질의 컬러, 그 다음에 컬러에 이렇게 맵.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참 기다려야 돼요.
렌더링 걸어도 이거는 렌더링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아니면 이 색종이의 요 컬러를, 자, 요 색종이의 이 컬러 지금 우리가 페인트로 해놨는데 이걸 유리로 바꾸면 또 느낌이 또 지금이랑은 좀 달라질 것 같죠? 글래스로 하면 아니면 그냥 페인트 두죠. 네. 기다립니다. 네, 기다릴 동안에 이제 이미지에서 파란색 조명 조금 더 세게, 파란색 조명이 뭐가 파란색인지 안 보이죠? 다시 라이트 소스, 파란색 조명을 조금 더 세게, 그 다음 옆에 위에서 내려쬐는 저 하얀색 조명은 좀 더 약하게, 그 다음 옆에 저 오렌지색 조명은 더 세게, 그 다음에 거의 다 됐어요. 그 다음 이미지에서 여기에 그 블룸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 빼고 콘트라스트 좀 더 높이고, 그 다음 컬러는 지금 건드릴 필요 없죠. 그다음 디노이즈는 이따가 여기서 걸어줄 거예요. 그 다음 블룸을 걸어요. 블룸을 걸어서 블룸 인텐서티를 높게, 그 다음에 블룸의 레디우스도 적당하게 높게, 그 다음 블룸의 어떤 자, 지금 이렇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 블룸을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홀드는 좀 한계치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이게 없으면 너무 이렇게 뿌실뿌실하게 보이니까 요거를 살살 높여서 적당 수준을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블룸의 인텐서티도 중요하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 정도까지는 될 겁니다. 2.5 안 되죠. 2. 그 다음 블룸의 레디우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게 안개가 많이 낀 것처럼 보이니까 블룸의 요 퍼져나가는 픽셀의 정도를 조금 더 줄여주면, 근데 줄이는 것보다 약간 더 늘리는 게 낫겠네요. 한 6픽셀. 그러면 6픽셀만큼이 이렇게, 자꾸 손을 대서 죄송합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지금 너무 많아요. 플레이크의 수를 덴서티를 0.04, 그러면 아까보다 좀 더 줄어들겠죠. 그 다음 사이즈를 지금보다 좀 더 크게, 네. 사이즈는 원래 게 맞는 거고, 덴서티를 0.03 아마 있을 만큼 있고, 네. 해서 이제 기다리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빛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보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빛이 안 갈라지죠. 그 안 갈라지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는 레디우스, 그러니까 빛의 크기가 이렇게 크게 우리가 설정해 놔서 그래요. 그러면 이 갈라지는 걸 보이게 하려면 얘를 줄이면 됩니다. 얘를 줄이면 여기가 선명해지면서 여기 이 퍼져나가는 빛들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키샷, 그러니까 모델링을 우리가 만약에 이 색종이를 해오려고 생각하면은 이 라이노에서 좀 난감하죠. 사실 3D 맥스나 마야 같은 것들은 파티클이라는 명령어들이 있어서 구체 하나 만들고 거기를, 그러니까 폴리곤 몇 개로 채워줘 같은 기능,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라이노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색종이를 하나하나 만드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이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멋진 이미지를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디노이즈 한번 걸죠. 네, 그럼 디노이즈 수치가 너무 센 것 같아요. 디노이즈 0.3. 그러면 좀 기다리면
0.3은 너무 작나요? 0.6.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빛이 퍼져나가는 것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색종이들도 이렇게 색색들이 보이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여기까지 일단 스크린샷 하나 잡죠. 아까우니까 스크린샷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 카메라에서 뎁스 오브 필드를 주면 내가 토끼의 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이 발생해요. 자, 환경을 좀 밝게 해서 보면 우리 지금 주변에 뭐가 감싸고 있냐면 육면체가 감싸고 있는 형국이죠. 이 씬에 있는 이 큐브도 있고 이 스피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특정 뷰를 딱 잡아서 여기를 이 토끼의 코끝을 딱 클릭하고 싶은데 그 클릭하기 전에 육면체도 있고 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조금 난감한데, 그럴 때는 뎁스 오브 필드를 켜놓고 이 윈도우에 지오메트리 뷰, 그러면 자, 이 지오메트리 뷰에서, 근데 지오메트리 뷰인데 안 보이죠? 그렇다면 이 디스플레이의 방식을 와이어프레임으로, 그 다음 이걸 당겨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뎁스 오브 필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뎁스 오브 필드 면이 지금 안 보이죠? 그럼 F 스탑을 10으로, 자, 저 뒤에 가 있어요. 이 초점이 저 뒤에 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포컬 디스턴스가 너무 긴 거예요. 그럼 1000, 그럼 앞으로 좀 당겨지죠. 1000도 지금 길어요. 500. 그러면 포컬 디스턴스가 이제 옆에 여기 보세요. 요 보라색 면이 이게 포커스가 맞는 기준이에요. 그게 지금보다 더 가야 돼요. 그럼 600. 그러면 거의 코끝이 이제 와 있죠. 그러면 650 하면 이 중간에 있는 면이 토끼의 여기 코에서 눈 정도의 초점이 딱 맞춰진 거예요. 그 다음에 F 스탑을 적당하게 줄여주면은 이제 요 부분만, 자, 지금 요 부분만 초점이 맞는 것이다. 이제 한참 기다려야 되겠죠. 하지만 이 결과를 보려면. 그래서 스캐터링 미디움, 이 입자의 덴서티와 트랜스페런시 디스턴스를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셔서 어떤 게 가장 정확하게 보일지, 이거 또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이걸 클릭하는 바람에. 다시 카메라에 가서 650, 이제 또 저기로 650이라니까. 네. 그러면 다시 요 코끝에 초점이 맞았죠? 네. 그 다음 환경은 지금 어두운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이미지에 하이 콘트라스트를 줬는데 익스포저를 낮추고 콘트라스트를 더 높이고, 네. 이렇게 해서 디노이즈를 그냥 1로 걸어버리죠. 0.6. 그럼 이 노이즈가 없어지려면 우리가 이렇게 렌더링을 실제로 걸어서 이 렌더링의 퀄리티를, 이 샘플을 이만큼 줘야 돼요. 그래야 한 1시간, 2시간 동안 이걸 렌더링을 걸게 되겠죠. 이 정도로도 충분히 이제 이해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스피어의 이 머터리얼의 지오메트리에다가 우리가 이런 플레이크를 줘서 그 플레이크의 어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스퀘어로 했지만 이걸 스피어로 바꾸면 이게 전부 다 3차원 구체로 다 바뀌어요.
일단 스크린샷 잡았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스피어로 바꾸면 지금은 당장은 안 나타나죠? 그 다음 큐브 잠깐 가리고요. 요게 execute 하면은 전부 다 구체로 변한다. 근데 그걸 크기를 5mm로 바꿔보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구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이제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스퀘어는 그냥 간단한 폴리곤 하나로 만들어져 있어서 훨씬 더 연산이 빨라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브레이크도 있고 디스플레이스도 있고 버블도 있고 이렇게 퍼즈도 있죠. 퍼즈는 저번 시간에 한번 밥을 한번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면 이를테면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만약에 뭔가 이렇게 랜턴이 있어요. 랜턴. 그래서 LED 랜턴인데 그럼 여기가 안에 이렇게 LED들이 들어있겠죠. 그럼 그 LED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여기는 스위치도 파워 스위치도 있고 그 다음 여기 자전거에다가 그럼 자전거에 이 바가 있겠죠. MTB 자전거다. 근데 자전거 맨 앞에다가 둘 수는 없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저쪽에 자전거에 손잡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어 같은 것들이 잔뜩 붙어 있고 그런 배선이 연결이 된다. 그 다음 여기는 사람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쥐고 있겠죠. 그럼 이제 이쪽도 여기에 기어 파트가 붙어 있고 그다음 자전거의 메인 프레임이 이렇게 저쪽으로 가고 그다음 이렇게 아래쪽 그러니까 이런 그 씬을 우리가 원한다. 근데 거기서 렌더링을 이렇게 렌더링 씬을 잡을 건데 나이트 라이딩 그러니까 밤이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빛이 쫙 난다. 자, 이런 렌더링을 걸어야 될 일이 있으면 과거에는 이걸 표현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빛이 퍼져나가는 효과를 만들어내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면을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상의 면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일부러 그 알파 맵을 투명도 맵을 따로 주거나 아니면 다 렌더링 걸어놓고 그냥 포토샵에서 이 빛에 퍼져나가는 효과를 만들어 줬었죠. 그 방법을 많이 썼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싱글 단일 이미지를 만들 때는 포토샵을 이용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된다.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빛이 이렇게 쫙 나오는 느낌으로 우리가 처음에 카메라를 여기서 보다가 그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고 싶다고 할 때는 한 3초를 그렇게 돌린다고 쳐요. 그럼 1초에 30프레임이 필요하니까 총 90장을 포토샵으로 다 이걸 만들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라던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 역시도 만만치 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그 현재 상태에서 그 여기 그죠? 요 각각의 LED가 만약에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세 개마다 뭐 스팟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빛이 세 갈래로 쫙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얼마나 시간이 지났죠?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의 주제는 방금 설명한 대로 LED 라이트 디자인입니다. 뭐 자전거용을 하시든 아니면 뭐 캠핑용을 하시든 아니면 그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캠핑용이면 뭔가 이렇게 모래시계 이렇게 생겼겠죠? 그다음 여기나 뭔가 이렇게 들 수 있는 이렇게 프레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겠죠. 여기서 빛나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블룸 효과까지 이렇게 같이 주면은 그럴듯한 게 될 거예요. 또 스탠드 같은 것도 괜찮은데 가능하면 이 오늘 배웠던 이 효과들이 다 구현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잡아주세요. 그럼 행여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입자들을 그 버블로 만들거나 뭔가 플레이크로 만드는 건 되는데 이거를 다른 3D 포맷으로 대처시키는 기능은 보통 그걸 프록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능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LED 라이트 디자인. 그래서 자전거 LED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LED 랜턴이죠. LED 랜턴. 이미지 보면 예쁜 게 막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이 모델링을 하시고 총 2컷으로 한 컷에는 뭔가 이 제품의 이 어떤 깨끗한 느낌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의 사용신 그래서 쫙 기본 렌더 플러스 이 연출 렌더링 뭐 A4 사이즈 가로든 세로든 이건 자유 주제만 어쨌거나 빛나는 LED 라이트 LED 랜턴 뭐 캠핑용이든 자전거용이든 뭐 아웃도어 기본적으로 좀 아웃도어용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2컷을 제작해 주시면 돼요. 이제 이로써 기본적인 라이트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트를 한 번만 더 하고 그 다음 수업부터는 이 재질들에 대해서 아주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짧은데요. 요거 같이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팟 빔 표현과 입자 재질 강의에 대한 과제 결과물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감 있죠?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몇 년에 걸쳐서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 강의 내용도 바뀌고 또 과제의 요구사항들도 좀 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영상에는 손전등을 해오라고 과제 요청을 했지만 또 어떤 학교에서는 좀 다른 류의 자유 모델링을 한 적도 있었고요. 또 뭐 연출을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입자와 스팟라이트를 가지고 이 서커스 조명, 서커스의 뭐라 그러죠? 텐트 같은 걸 표현을 했죠. 굉장히 이 기능과 아주 적절하게 매칭이 되는 주제로 잘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노우볼을 시도한 학생들도 많았고요. 아마 제가 여기 있는 이제 토끼 모델을 3D로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한국적인 표현도
했었고, 또 보면은 뭐, 이게, 뭐, 블룸 라이팅도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 이건 영사기를 주제로 했죠? 이것도 이 기능과 주제가 잘 매칭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막 잔잔한 입자들이 먼지처럼 보이게 해서 좋은 것 같고요. 또 입자를 발광시켜서 어, 반딧불처럼 사용을 한 경우도 있네요. 아마 이제 이 정도의 자동차 모델링은 무료 소스를 받은 걸로 알아요. 스케치팩이나 이런 곳에서 받아서 사용을 했겠죠. 그다음에 뭔가 뭐 이렇게 겨울 같은 느낌도 있고 음, 이 사람도 있고요. 뭐 같은 크리스마스나 겨울이지만 이 표현하는 그 디자이너에 따라서 이 표현의 방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그냥 과제에 집중해서 했는데 뭐 소니의 로고를 쓴다든지 어, 그냥 이렇게 가벼운 또 광고처럼 또 이렇게 연출을 하는 것 이런 시도들은 매우 좋다. 그다음 여러분들 작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나온 렌더링 결과물이 항상 최고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업후 보정이나 뭐 다른 샷들을 잡으면서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어디까지 내가 그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여전히 부족해. 여기서 조금 더 뭐가 있어야 돼. 부족해. 여기서 조금 더 뭐가 있어야 돼. 하면서 그거를 0.1%씩 높여나가면서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 나가는 훈련도 필요하거니와 또 그걸 할 수 있는 레벨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되게 굉장히 디자이너에게 중요한 노력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곰팡이 포자 같긴 하지만 예쁘죠? 랜턴, 또 손전등,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또 이렇게 광선검 같은 걸 했던 학생도 있고요. 청사초록, 일반 빨간 랜턴, 그 다음에 약간 가스등, 약간 요런 류의 디자인을 스팀펑크 스타일의 그 디자인이라고 하죠. 약간 블룸 효과가 적절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뽀실뽀실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명은 아니더라도 이런 프로젝션의 효과를 살릴 수도 있겠죠. 난간 위에 올려져 있는 것. 그래도 뭐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걸 똑같이 만드는 건 그 아무리 연습 과정이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물 속에 이렇게 물방울들을 그 입자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이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방수가 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할로윈, 네, 주제는 좋았습니다. 이것도 그 뎁스 오브 필드 기능과 이렇게 컬러 톤을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게 뒤쪽에 화면의 큰 레이아웃 분할은 참 좋은데, 여기 입자가 약간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좀 요런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 이렇게 크게 가로지르고 있는 이 홀리존탈 라인이 미묘하게 신경을 좀 거스르게 되어 있죠. 즉, 수평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지금 학생들 작품이었습니다.